이번에는 동사풋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풋을 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말 단어가 두다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말 두다를 먼저 떠올려 보겠지만 풋의 움직임 두다만으로는 표현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을 문법에서는 불완전 타동사로 규정해 다루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풋의 역할 기능이 동작이 아니라 동작화에 있기 때문으로 보고 풋 사용 표현들을 각각의 해당 동작화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동사 표현들 중에서 전치사나 부사를 수반해야만 제 기능을 다하는 대표적 동사는 put입니다. 대표적으로 푸동 같은 구동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복합어구의 쓰임을 분석해보면 구동사로 분류를 해두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역할 기능이 put의 어휘자질로 존재할 것입니다. 푸돈으로 복합된 예문 3과 4 모두는 제시된 대상, 재킷과 헬멧을 탐이 자기 몸에 착용하고 있다는 표현인데 예문 1의 해석은 입는다로 예문 2에는 쓴다라고 해야 우리말다워집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두 어휘의 결합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의미가 우리말의 어떤 한 어휘에만 대응되지 않는 것을 보면 동사풋에 있는 최상 이개념을 도출하고 내재화해서 이미 분화된 하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어의 같은 불변화사가 목적어 뒤로 위치 이동을 해서 표현되면 착용의 지속 상태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발생되기도 하며 예문 5 표현에서처럼 on이 생략되면 비문이 되고 맙니다. 이 현상들은 동사풋이 드러내는 역할 기능이 동작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온전한 끝맺음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풋이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에 쓰인 풋은 우리말 넣었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인지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어 I가 하는 편지 넣음의 풋 동작 의도는 단순히 우체통 안으로의 넣음만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려는 메일박스의 속성에 따른 약속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문 1의 경우 편지를 넣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편지를 붙였다가 되지만 예문 2에서의 도로 넣어두었다라는 의미는 원래대로 놓아두었다가 됩니다. 예문 1과 2의 두 표현에서 주어가 풋으로 행한 각각의 동작은 그 나름의 용도를 달리하는 동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럴 경우는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문 3의 경우는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칫솔을 우체통에 집어넣는 표현이지만 예문 4의 경우는 한 어린애가 편지 붙임을 흉내냈다고 볼 수 있고 예문 5의 경우는 한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풋으로 표현되는 동작들은 수반되는 전치사가 드러내는 상태, 즉 전치사 각각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이 그 나름의 용도로 감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앞에 본문 1에서는 우리말 넣다가 적절했지만 여기서는 놓다가 더 적절합니다. 앞에서 동사 풋은 수반되는 전치사가 표현해주는 그 용도를 감안하는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용도가 무엇일까요? 전치사 on의 역할 기능인 밀착을 풋 동작 때 감안하는 용도로 받아들이면 무릎 위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커버하려는 냅킨의 밀착이 용도가 됩니다. 예문 1 표현에서 전치사 off가 드러내는 상태 표현은 매이미탈입니다. 따라서 이탈되거나 격리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이 표현에서의 풋은 놓다라는 의미인 두다가 아니라 대상을 격리시켜 놓는 따로 두다의 따로가 용도로 감안되어 있는 셈입니다. 본문 3 표현에서도 전치사구 푸츠 on이 표현해주는 의미는 화자가 풋을 발화할 때 감안하는 용도가 장갑에 밀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갑은 무엇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장갑의 용도와 특성상 밀착되어야 하는 대상은 핸즈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풋 동작을 심층 구조상으로 타동사화하고 풋의 목적어, 즉 대상인 핸즈를 복원해보면 펼침 구조 1처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같은 구조 분석의 틀에 따르면 동사 풋은 허핸즈에게 장갑이 밀착되어지게 하는 사역적 행위가 되고 심층 종속절의 대상 주어 허핸즈는 밀착당하는 수동 피동적 처함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3에서의 동사 풋은 표층적으로 on some gloves, 즉 장갑을 밀착시키는 행위가 감안된 능동적 행위로서 우리말 장갑을 끼우다라는 의미가 주어질 수 있으며 예문 이 표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디시렉은 젖은 접시가 물기가 잘 빠지도록 끼워두는 건조대입니다. 그렇다면 풋 동작을 할 때는 인이 지정하는 속성 이용의 역할 기능이 반영되어서 in the 디시렉 상태가, 즉 접시꽂이의 이용 상태 표현이 풋 동작의 결과로 구체화된 것이므로 접시를 세워둘 수 있게 되어 있는 틀 사이에 끼워 놓는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동사 풋은 수반되는 전치사의 의미가 감안되는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이유로 동사 풋이 완전 타동사로는 쓰일 수 없는 수반되는 전치사나 부사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의 and 앞절에서 한쪽을 잭에 끼웠다고 했기 때문에 and 뒤에 풋댐 온에서의 댐은 이어폰의 다른 쪽인 두 개의 기꼬지를 대신하는 복수대명사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의 동사 풋은 온의 밀착이 감안되는 동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층 구조상으로는 온의 대상어구가 생략되어 표현되었으나 의미상으로는 용납되는 생략입니다. 예문 1은 표층적으로 동사 풋에 수반된 인투를 속으로라고 인지해도 되지만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인투의 선택이 대상인 더 플레이어를 이용하고자 즉 활용하는 것이므로 예문 1의 풋은 플레이어를 이용하려고 USB를 끼워 넣었다라고 인지됩니다. 풋은 전치사 어구가 감안되는 동작을 즉 전치사의 의미가 반영되는 동작을 하므로 표현 1은 속으로가 아닌 이용하려고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왜 전치사의 심층적 의미가 감안되는 표현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끼워 넣는 것이 감안되는 것을 이어폰의 경우를 들어 말했었는데 본문 5 표현에서도 끼워 넣는다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넣다라는 의미만으로는 예문 1과 이 같은 표현에 비교해서는 변별이 어렵게 됩니다. 두 구문에서 속에 넣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문 1과 이 모두에 키를 넣었다라는 단순한 의미만 부여하면 수반되는 전치사 in과 into의 의미가 변별적으로 감안되지 못합니다. 표현 2의 경우 주머니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넣는 것이므로 보관이 감안되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표현 1의 경우는 점화장치라는 속성을 이용하고자 집어넣은 것이므로 시동을 걸고자 함이 감안됩니다. 따라서 예문 이 표현에서의 경우는 주머니에 더 키를 집어넣었다라는 우리말 해석이 적절하고 예문 1에는 키박스에 키를 꽂았다라고 해야 우리말답게 됩니다. 풋과 함께 수반되는 전치사어구의 의미를 반영시키지 않는 풋 동작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그 용도에 맞게 끼워 넣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6에서의 동사 풋은 전치사가 아닌 투게더라는 부사를 수반했습니다. 전치사의 역할과 기능은 표층구조적 대상 목적어의 심층적 수동화에 대한 상태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사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부사 역시도 같은 상태서술로 기능하면서 본문 6에서처럼 풋 동사의 특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이 퍼즐게임 끼워 맞추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투게더의 수반으로도 이 게임의 상태는 충분히 보완서술 되어졌는데 퍼즐은 여러 조각이 함께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사의 수반에서도 잘 적용되어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맞춰 끼워 넣는다라는 작용 개념은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문 1 표현은 그 개연성을 입증합니다. some은 역할 기능상 나누어 구분되어 있는 일부임을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and 앞구절에서의 풋 동작은 some으로 수식하는 만큼의 물을 소스팬의 용도에 맞춰서 넣는 것이고
and 다음 구절에서의 put 동사는 찜통을 그 소스팬의 내부에 맞춰 끼워 넣는 동작이 됩니다. put 동작은 전치사나 부사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나름의 용도대로 감안하고 적용해서 반영하므로 전치사 혹은 부사 어구를 상대로 하는 상태서술 동사라고 할 만합니다. 본문 7 표현에서도 보면 주어 he가 그의 발을 신발에 끼워 넣어 밀착 상태가 되게 했다고 표현되고 이어서 and 이하에 그 이후의 동작이 설명됩니다. 이것은 동작 동사 put만으로는 온전한 착용을 묘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동사 put 어휘자질은 전치사 혹은 부사로 드러내는 상태의 어떠함까지를 요구하는 동작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문 1에서도 보듯이 시는 웨어를 함으로써 비로소 옷 입는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동사 put은 결과로서의 동작이 아니라 전개로서의 동작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동사형 put이 형태적으로는 시제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적 동작이나 겪음 형상화가 표현되게 하는 과거분사처럼 결과를 맺는 어휘자질은 없고 상황이 펼쳐만지는 전개형 동작으로만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현 2는 슬리프 동사 시제 변화에서 잠을 잤다라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지만 표현 3의 동사 hit의 시제 변화에서는 쳐서 파장이 일게 하는 동작 형태만을 표현해주므로 hit 동작은 전개 과정으로 표현되는 동사로 드러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따로 없는 AA형 동사들의 공통점일 수 있다는 것도 put 동사를 이해하는 것에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8의 해석을 보면 척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맞춰 끼워 넣었다라는 개념이 잘 적용되어 줍니다. 자신을 순수함에서 기인되어 나오는 분위기에 밀착시켜 두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문 2와 3, 두 표현도 put 용도 활용이 잘 반영된 예입니다. 예문 2 표현을 보면 볼트를 구멍에 통과시켜 끼워 넣고 그 볼트를 정착시키고자 아셔를 맞춰 끼워 넣었다는 표현인데 어디에도 시제로의 마무리 동작은 없고 전개로의 활용 동작 형태만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문 2 표현에서 드러낸 이 같은 어휘자질을 받아들이면 예문 3에서의 put 동작에 대한 우리말로의 표현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타이어나 캡은 힐의 밀착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므로 그런 기능을 해주는 on의 용도를 반영해서 힐에 끼워 맞추어 밀착시켰다는 상태를 put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put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적 특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put은 전치사 혹은 부사 어구를 수반시켜 그 의미를 반영합니다. 둘째, put이 반영하는 것은 수반된 전치사나 부사 어구가 드러내는 용도대로입니다. 셋째, put은 전치사와 부사 어구 각각의 용도에 맞춰 끼워 넣는 동작을 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put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용도 활용동사 put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